해질녘의 금빛빛이 덕터 민지 킴의 진료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벽에 걸려있는 그녀의 졸업장에 특별한 빛을 더해주고 있었다.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아 그녀는 오늘 마지막 환자 기록인 72세의 미시스 순자 파크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미시스 순자 파크는 방금 진료를 마치고 떠난 상태였다. 그 환자와의 만남은 그녀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의학 실천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미시스 순자 파크는 요로 감염으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지만 진료 중 의사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그녀의 진짜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센터의 댄스 그룹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고 오랜 과부 생활 끝에 깨어난 자신의 내밀한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민지는 섬세한 안경테를 고쳤으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을지 생각했다. 15년간의 노인과 전문의로서의 경력 동안 그녀는 무수히 많은 비슷한 이야기를 목격했지만 미시스 순자 파크의 진솔함과 연약함은 특별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의자에서 일어난 민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있는 서울에는 분명히 그녀의 환자와 비슷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 사랑, 욕망, 발견의 이야기들이지만 종종 수치심이나 편견 때문에 침묵 속에 묻혀 있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성의학을 전공한 경험과 국내 최대 공공병원 중 한 곳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한 경험은 그녀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정기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는 전체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죠. 클라라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 성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노년층 사이의 성병 통계와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정보와 대화의 부족에 대한 우려스러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그녀는 이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그녀는 마침내 프로젝트의 초안을 완성했다. 친밀함과의 만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 시리즈로 성, 애정, 그리고 건강한 사생활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다음 날, 클라라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마다 출근하는 병원에 일찍 도착했다. 의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신과 과장이자 레지던트 시절부터 멘토였던 이지훈 박사와 공유했다. 혁신적인 정신으로 유명한 이 박사는 그녀의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경청했다. 클라라, 이건 정말 우리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그는 승낙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저희와 협력하는 몇몇 장기 거주시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 킴은 밤과 주말을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데 바쳤다. 그녀는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고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요양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발표는 약 50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존경받는 시설인 스프링 가든 레지던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이 첫 만남을 위해 노트를 정리하면서 민지 킴은 불안과 열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도전적이면서도 변화를 가져올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던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모든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곤 했었다. 그 사진은 마치 승인하는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마다 민지 킴은 할머니로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과 대화가 편견을 극복하고 웰빙을 촉진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믿음도 물려받았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민지 킴 박사는 마침내 자료를 정리했다. 내일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며 그녀는 순자 파크 할머니와 같은 많은 노인들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민지킴 박사의 진료실로 들어오는 석양의 금빛빛은 벽에 걸린 그녀의 졸업장에 특별한 빛을 더했다. 그녀는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환자 기록을 주에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 기록은 방금 진료를 마친 72세의 순자 파크 할머니의 것이었다. 그 환자와의 만남은 그녀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의학적 실천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순자 파크 할머니는 요로 감염 문제로 진료실을 찾았지만 진료 중 의사와 신뢰를 쌓은 후 진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센터의 댄스 그룹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고 수년간의 홀로 지낸 삶 이후 갑자기 깨어난 자신의 내밀한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민지킴 박사는 섬세한 안경테를 고쳤으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15년간 노인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를 목격했지만 미시스 순자 파크의 진솔함과 연약함은 그녀를 특별히 감동시켰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킬라라는 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는 분명 그녀의 환자와 비슷한 수천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사랑, 욕망, 그리고 발견의 이야기들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지만 종종 수치심이나 편견 때문에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성의학을 전공한 경험과 국내 최대 공공병원 중 하나에서 노인과 전문의로 일한 경험은 그녀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단순히 정기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건강하고 충만한 성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라라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노년층의 성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노년층 사이에서 성병에 대한 우려스러운 통계와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정보와 대화의 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그녀는 프로젝트의 초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친밀함과의 만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교육 워크숍으로 성, 애정, 그리고 성 건강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덕터 민지킴은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에 출근하는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의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덕터 지혼 리와 공유했습니다. 덕터 지혼 리는 노인과의 과장이자 그녀가 레지던트 시절부터 멘토였던 의사로 혁신적인 정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미나, 이것이 바로 우리 환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승낙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지원합니다. 사실 저희와 협력하는 몇몇 장기 요양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나는 밤과 주말을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데 바쳤다. 그녀는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요양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발표는 약 50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존경받는 기관인 스프링 가든 레지던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첫 번째 미팅을 위해 노트를 정리하면서 미나는 불안과 열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도전적이면서도 변화를 가져올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자 모든 주제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말하던 할머니의 사진이 미소를 지으며 승인하는 듯 보였다. 미지는 그녀에게서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과 대화가 편견을 극복하고 복지를 촉진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믿음도 물려받았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미지는 마침내 자료를 정리했다. 내일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큰 날이 될 것이며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살아갈 자격이 있는 많은 노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랐다. 스프링 가든 레지던스에서의 첫 만남의 성공은 미진이 예상하지 못한 연쇄 효과를 일으켰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전화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다른 기관들의 요청으로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은 노인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그녀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다.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미지는 또 다른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자신을 68세에 은퇴한 교사인 해숙이라고 소개한 우아한 노부인에게 깜짝 놀랐다. 박사님, 스프링 가든 레지던스에 있는 제 친구로부터 박사님의 강연 소식을 듣고 특별히 찾아왔어요. 동료들도 몇 명 데리고 왔답니다. 김민지 박사는 HSOK를 따라온 작은 할머니 그룹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손에는 공책과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보가 퍼져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식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람찼다. 제 친구가 말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게 뭔지 아세요? 해속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박사님께서 우리 나이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마치 60세가 넘으면 뜨개질과 크로스워드 퍼즐로만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해속의 이 말에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지는 그 유머 뒤에 노년층의 성적 욕구를 사회가 종종 유치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바로 이런 편견이 그녀가 반드시 극복하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워크숍의 주제는 노년기의 자존감과 신체 이미지였다. 민지는 신체 수용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를 포함한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민지는 노년 부부가 애정을 나누는 순간을 담은 신중하게 선택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함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토론 중에 미경이라는 참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결연 50년 만에 남편을 잃고 75세의 나이에 살롱 댄스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78세의 미망인 승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웃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미경은 연륜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삶은 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리듬이 바뀌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민지 박사는 미경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권리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지만 즐거움을 느끼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하는 것은 리듬과 표현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민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와 사회가 부과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독특하고 모든 시간은 특별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 클라라는 강연 중간에 조용히 도착한 용호 씨 주변에 작은 그룹이 형성된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는 80세에 시작한 새로운 관계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특별한 빛이 감도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외로움이나 결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죠.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자신의 워크숍이 진정한 지원 그룹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의학 정보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찾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날 오후 준비물을 정리하던 중 클라라는 다시 한 번 해숙에게 놀라움을 선사받았다. 은퇴한 교사인 해숙은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 모임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준비했다. 의사 선생님, 이런 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거예요. 감동에 젖은 해숙이 말했다. 이건 단순히 관계나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가치 있고, 사랑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클라라는 청원서를 받아들며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고, 동시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며 노년층의 가치와 존중을 모든 측면에서 고양하는 운동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함에 따라 미나 씨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녀의 진료실에서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 서울시 노인복지국으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업이 당국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전국 공공노인 복지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김 박사님. 전화 건너편의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측정 가능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요청은 클라라가 참가자들의 삶에서 목격하고 있는 변화와 같은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계량화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통계 자료와 실제 이야기를 결합하고 모든 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고 결심했다. 다양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는 동안 클라라는 체계적으로 증언과 관찰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82세의 미세영 할머니를 만났고 그녀는 프로젝트의 주요 대변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있잖아요, 박사님. 미세영 할머니가 한 번의 모임에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강의에 참여하기 전에는 제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뚫고 보는 것 같았죠. 제 나이의 여성은 더 이상 욕망, 꿈 또는 애정이 필요 없다는 뜻이요. 클라라는 미세영 할머니의 증언을 조심스럽게 기록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들의 무시와 유아화는 그녀의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특히 도전적인 오후, 덕터 민지 킴은 전통적인 기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코디네이터가 세션을 중단하며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터 민지 킴, 어떤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코디네이터가 참가자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77세의 미스터 용호가 덕터 민지 킴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민감한 건 우리를 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민감한 건 우리에게 감정, 욕구, 의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박사님은 이런 주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있어요. 미스터 용호의 자발적인 지원은 여러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어졌고 그들은 솔직하고 교육적인 대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교육을 넘어 참가자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가 요청한 보고서 작성에 전념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 중에는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서 예방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보고된 우울증 사례 감소, 그리고 놀랍게도 노년기의 새로운 관계와 관련된 가족 갈등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숫자들이 인상적이네요. 그녀의 옛 멘토인 덕터 지훈 리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이에요. 당신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민지. 특히 바쁜 아침, 클라라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초기 워크숍 중 하나에서 만난 한 커플을 맞이했습니다. 73세의 수진과 68세의 재현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지는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가족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할 용기를 얻었어요.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에는 수줍고 조용했던 수진이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해갔는지 떠올렸습니다. 이는 그녀의 일이 비록 저항과 도전에 부딪히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고 클라라는 사무실에 앉아 다음 워크숍을 위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컴퓨터 옆에는 최근에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진실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눈빛은 그녀의 프로젝트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척도였다. 서울예술센터 강당은 그 토요일 아침에 10,000원이었다. 미닝은 무대 뒤에서 제1회성과 활기찬 노화에 관한 심포지엄에 모인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행사는 그녀의 워크숍에서 겸손한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지역 전역의 의료,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을 모은 시립 행사로 성장했다. 박사님, 곧 시간이 됩니다. 워크숍의 열성 참가자이자 이번 행사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이 된 해숙이 속삭였다. 은퇴한 교사로서의 그녀의 경험은 활동 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닝은 네이비 블레이저를 고쳐 입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줄에는 그녀의 워크숍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영감이었던 순자 박 씨, 이제는 호라비 지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용호 씨,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모범이 된 미경과 승호. Note: The translation maintains the tone and style of the original text, adapting cultural references naturally, as per the provided name mapping rules.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라가 시작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몇 달 동안 얻은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1년 전, 친밀함과의 만남 첫 모임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도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심포지엄은 단순한 학술 행사 이상으로 기획되었다. 기술적인 강연 사이에는 증언, 예술 공연, 그리고 특히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노년기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기. 패널에서 미시스 큐헤는 그녀의 증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82세의 그녀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노인들에게 관계에 대해 조언하는 블로그도 시작했다. 제가 과부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강당에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덕터 민지 킴의 덕분에 미나, 나는 아직 살아갈 것, 사랑할 것, 경험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은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쓴 연극을 발표했을 때였어요. 그 이야기는 노년기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따른 도전과 기쁨을 그려내며 유머와 감수성을 섞어 관객들을 웃음과 눈물 사이로 이끌었어요. 점심시간 동안 미나는 보건복지부 대표단에 의해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프로젝트가 노인 건강을 위한 주 프로그램의 모델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종합적인 웰빙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어요. 당신의 작업은 우리가 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성적 건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 존중, 그리고 행복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후에 열린 노년기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에 관한 원탁 토론에서 덕터 민지 킴은 특히 감동적인 논의를 주관했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자신의 가족이 삶의 기쁨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시각이 바뀌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연애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참가자 중 한 명의 딸인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그녀가 더 행복하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다시 사랑을 살기로 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발한 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덕터 민지 킴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다학제적 운동으로 변모한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며 폐회식 중에 클라라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감사 인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에는 그녀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각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지 박사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웰빙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용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인간성과 꿈꾸고 사랑할 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삶이 60세, 70세, 80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성공은 클라라의 프로젝트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진료실에 앉아 수십 통의 편지와 메시지를 넘기며 각각의 다른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특히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스프링 가든 레지던스에서 그녀의 첫 워크숍에 참여한 85세 할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덕터 민지 킴 선생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노인들을 위한 댄스 그룹을 이끌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화벨이 그녀의 독서를 방해했다. 덕터 지혼 리에였다. 지혼, 그의 멘토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강의하던 대학에서 의학 과정에 성과 노화에 관한 특정 과목을 개설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민지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지, 이건 당신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감수성과 전문성으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미래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덕터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워크숍 시리즈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큰 운동으로 성장하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무엇보다도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소진과 재훈의 결혼식이었는데 그들은 그녀의 초기 워크숍 중 하나에서 만난 커플이었습니다. 작은 농장의 정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프로젝트의 여러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선생님의 만남 덕분에 이루어졌는지. HSO키 조용히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여러 커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지원의 네트워크를 만드셨군요. 민지킴은 감동적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춤추는 장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커플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미시스 큐해에는 새로운 동반자와 춤을 추고 있었고 미스터 용호는 이전에는 새로운 사랑을 허용하는 데 망설이던 그가 이제는 수영교실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 킴은 진료실에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워크숍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본질은 환영, 존중, 그리고 그녀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던 개별화된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소리내어 생각하며 노트에 메모를 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미시스 순자 파크, 1년 전 이 모든 프로젝트에 영감을 준 환자였다. 그녀는 덕터 민지 킴의 워크숍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동네에서 노년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선생님이 씨앗을 심으셨어요, 박사님. 미시즈 순자 파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선생님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독tor. 민지 키미운 미시즈 순자 파키의 말에 감동받아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교육이나 노년층의 건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정에는 새로운 약속들이 쌓여갔습니다. 의학 컨퍼런스에서의 강연,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도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자들과의 만남, 그녀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려는 출판사와의 회의 등.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 중에서도 클라라는 정기적인 워크숍을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노인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성취와 도전을 나누는 그곳에서야말로 그녀는 자신의 일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며 다음 워크숍을 위한 노트를 정리하던 클라라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노화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들은 모든 이야기, 목격한 모든 미소, 함께 나눈 기쁨의 눈물은 사랑, 욕망, 행복이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그녀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미시스 큐해의 말을 떠올리며 되뇌었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그녀의 일을 계속 이끌어주고 사랑,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에 영감을 줄 것이었다.